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K배터리 부도설이 지금 일고 있는데, K배터리 중 하나 회사가 부도 루머가 지금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드리고요. 그리고 중국도, 그럼 중국 배터리도 큰일 날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가 보고 있는 미국 주식이랑 차이나 전기차, 그다음에 테슬라 관련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영상을 늦게 올리는 거는 퇴근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 때문에 늦게 올리는 겁니다. 자, 블라인드에 글이 있었는데 이거 아마 그냥 루머일 텐데 그냥 한번 알아보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부채가 50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뭐 메탈가 하락, 그리고 뭐 판매가 하락, 뭐 매출의 감소 뭐 이런 걸로 부도 위기에 일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조금씩 퍼지고 있어요, 부도설이. 그런데 이게 확실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블라인드 이 SNS거든요. 익명의 SNS인데, 블라인드에 이렇게 뜬 거 보면은, 저번에도 뭐 한전 부도설 이런 거 떴지만, 그 루머에 그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루머에 그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뭔가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배터리가 지금 비중국 점유율이 45.5%를 했고요. 그리고 SKO는 역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비중국 점유율에서 K배터리 아니면 뭐 배터리 이런 성장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SKO는 역성장을 했다. 그래서 쭉 보니까 실적만 봐도 LG 에너지솔루션은 그래도 23년 1분기에 6,332억을 벌었고요. 그 다음에 24년 1분기에는 1,573억, 그래서 마이너스 75.2%가 조금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거 삼성 SDI는 3,754억에서 23년 24년 2,278억, 그래서 좀 떨어졌으면서, 그런데 SKO는 진짜 23년 1분기에 4,120억에서 또 24년 1분기에 물론 뭐 적자폭은 줄였지만 그래도 적자다, 1,110억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보면은 중국 기업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CATL은 지금 보면은 23년에요. 21년에는 2조 9,400억을 벌었는데 23년에는 8조 1,600억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23년만 비교하면 LG 엔솔은 1조 6,300억 정도, 그 다음에 삼성 SDI는 2조 600억 정도 이렇게 벌었는데 SKO는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3사 중에 SKO만 계속 마이너스가 나고 있다. 그런데 CATL은 이 3사를 다 합친 이익보다 훨씬 많이 나고 있다. 거의 뭐 이익의 몇 배예요? 한 3배 정도는 나고 있죠. 그래서 참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시장 제외하고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을 보니까 지금 1, 2월 이렇게 비교해봤어요. 그리고 23년, 24년 점유율도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지금 보니까 성장률이 CATL은 25%잖아요.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도 22.3%, 삼성 SDI도 48% 많이 올랐네요. 근데 SK온만 마이너스 7.1%다. 이게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는 207% 올랐고, 그 다음에 뭐 파라시스, CALB 뭐 이런 회사들, 중국 회사들도 많이 올랐다. 이렇게 550%, 202% 이렇게 잘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터리 3사들이 이제는 보니까 1, 2월 달에 성장률이나 점유율만 봐도 이제는 CATL이 이제 중국 시장 제외하고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앞질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간 제조사별 전기차 배터리 공급량만 봐도 이거 1, 2월만 따졌어요. 23년, 24년 1, 2월 점유율을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중국이랑 다 합쳐서 본 점유율인데요. 지금 보면 CATL이 지금 보면 성장률도 44.9%, 그 다음에 점유율도 33.6%, 24년 점유율도 38.4%다. 그런데 LG 에너지솔루션은 13.7%다. 그 다음에 비아디는 13.1% 이렇게 나왔고, LG 엔솔은 24% 그래도 올랐네요. 그리고 삼성 SDI는 47.4% 올라서 나름 준수하게 그래도 성장하고 있다. 근데 SK온만 마이너스 7.3%, 그래서 SK온만 성장을 못했다.
BRD도 마이너스 3.1% 했지만 SK온이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부채만 50조 원 SK이노베이션 적자 사업 정리로 군살 빼기 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보니까 부채 급증 등 재무 악화가 이어지고 SK이노베이션이 부진 사업을 정리하는 등 군살 빼기에 나서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적자를 보이고 있고 SK그룹들이 적자를 보이면서 이제는 군살을 빼야겠죠. 그래서 손실이 큰 해외 투자 자산을 정리하는가 하면 계열사 조직 개편으로 재무 개선을 이루겠다는 포석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으며 그래서 지금 쭉 보면은 SK이노베이션은 부채는 뭐 50조 8,155억에 달했다. 그래서 부채 규모가 50조 원이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15.6%, 그다음에 2년 전보다는 70% 급증한 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부채 비율은 지난해 169.3%에서 전년 대비 19.9%포인트 낮아졌지만, 하지만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유동부채는 2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 30조 원에 육박한다. 그래서 이 부채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군살 빼기에 나섰고요. 그래서 우선 2022년 투자한 미국 합성원유 생산업체 뭐 이런 데다 투자를 해서 손실을 많이 입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공장을 지금 극심한 자금난 때문에 채무 불이행 디폴트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가 조금 많이 잘못됐나 봅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중국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위해 950억을 투자해 설립한 블루 드래곤 에너지도 지난해 청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청산을 했다. 왜냐하면 배터리 자회사 SK온과 사업이 겹치기 때문에 사업 효율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장사가 잘 안 돼서 팔았겠죠. 그래서 이제 당분간 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K배터리가 진짜 점점 위기인 것 같아요. 저는 한국의 위기라고 보거든요. 한국이 점점 K배터리가 점점 밀려날 겁니다. 중국 배터리에 점점 밀려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K만 해도 지금 보면은 계속 손실을 입고 있고 구조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합병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상장을 하고 이런 또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할 거라고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SK이노베이션은 본업이 석유화학 산업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는 친환경으로 바뀌면서 배터리 관련 사업을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 그 변환의 시기에서 가장 약한 시기에서 지금 보면은 약간 부채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도가 난다는 건 조금 아닌 것 같거든요. SK만 해도 이름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부도 난다는 거는 아직 조금 이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만, 이런 위기설이 도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낮에도 영상을 올려드렸지만 환율 말씀드렸잖아요. 환율,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안 좋을 거다, 안 좋은다는 거는 거의 팩트다 저는 매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원화 자산으로 많이 들고 계시지 마시고 빨리 달러로 바꿔서 달러 자산을 모아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CATL과 한국배터리 3사 R&D 투자만 봐도 R&D 투자 금액 이거 3사를 다 합쳐도 CATL에 못 미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미래에 이 배터리 산업에서 누가 앞장서 나갈까요? 그거는 중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팩트를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면은 왜 자꾸 중국인이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진짜 국뽕이나 이런 국뽕을 자극하는 방송이나 프로그램이나 언론사나 방송사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세계에서 바라보는 객관적인 눈이 중요한 건데, 그리고 다양성이 중요한 건데, 다양성을 못 말하게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뭘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너 중국인이냐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리고 일본보다 어떤 분야는 조금 우리가 뒤떨어지고 있다 하면 너 일본인이냐 친일파냐 이렇게 얘기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할수록 갈라파고스화가 되면서 점점, 예전에 흥선대원군이 쇄국정책 쓴 거 보셨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 국뽕방송이 지금 조회수가 엄청나게 높고 이런 걸 보면서 또 환호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게 되면은 점점 바보가 되면서 나라가 쇠퇴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한국 주식에 많은 돈을 투자하지 마셔라 이렇게 매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또 오늘 한국은행에서 금리 동결을 또 했죠. 이거 보면서 10연속 금리 동결이라고 하는데 이거 하면서 한국은행 총재도 뭐 여러 가지 뭐 국제적인 사정을 보고 해야겠다. 아직은 뭐 이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한미 금리 차만 봐도 2%가 나는데 어떻게 지금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가 낮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더 보수적으로 우리는 금리를 올리고 물가를 잡으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참 걱정이 된다. 우리가 오히려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그러면은 좀 보수적으로 이 통화 정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동산을 어떻게든 건설사를 지켜주려고 계속 금리를 동결하고 있다. 그러면은 달러 환율이 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달러 환율 튈 거다. 제가 매번 1년 넘게 가스라이팅처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잔소리처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원화 자산을 많이 들고 계시지 마셔라. 한 노출로 ETF에 투자하셔라. 한 노출로 꼭 하시고 달러 자산을 많이 모아 가셔라. 아니면 금이나 비트코인 이런 거를 많이 모아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이 정책만 봐도 이 우리나라 정책을 보면은 건설사랑 부동산을 살려주기 위해서 다른 걸 다 죽이는 거예요.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물가를 폭등시키고 그 다음에 유가 폭등. 유가도 이제는 지금 지정학적 위기, 뭐 이란이랑 이스라엘 뭐 전쟁 난다 이렇게 하면서 유가 폭등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거다. 하지만 알바노다. 알 거 없다. 이런 뜻이에요. 뭐 상관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알바노가 요즘 MZ 단어인데 알바노 이렇게 하거든요. 내가 알 거 아니다. 내가 알바가 아니다. 이런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뭐 유가가 폭등하든 물가가 폭등하든 그거예요. 건설사 그다음에 부동산만 지켜주면 되니까 뭐 이거 박살나도 상관없다. 그래서 금리 동결한다. 그럼 환율이 튀고 유가 폭등 물가 폭등 하는 겁니다. 참 우리나라 진짜 힘들어질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도 더 안 좋아질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달러 자산 기반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ETF나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오르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미역테크 탑10도 이렇게 잘 가는 거 보이시죠? 갑자기 급등을 했죠. 환율 때문에. 이게 뭐 주식이 오른 것보다 환율이 오른 것 때문에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 S&P 500도 또 급등을 했고요. 나스닥100도 급등을 했죠. 근데 미국 상장을 한번 볼게요. 미국 상장 나스닥100은 그렇게 확 급등을 안 했잖아요. 이 기울기라고 하죠.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르지 않은데 오히려 S&P 500은 이렇게 기울기가 내려왔는데 한국으로 보면은 지금 S&P 500도 기울기가 이렇게 바짝 서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환율 때문이다. 환율이 폭등을 해버려서 그런 이득을 취할 수가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어려워져서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하면 환율이 또 폭등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미국 주식에 많이 투자하거나 미국 ETF에 환 노출로 투자하셨으면 더 수익을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더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경제 성장이 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제가 말한 대로 환 노출로 꾸준히 투자하셔라. 그러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내 자산은 더 늘어난다. 그리고 금 선물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금 가격이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데 고로 금이 오른다는 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금이 오르는 거는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데도 원화 가치는 더 똥값이 된다. 아까 원달러 환율이 더 떨어지는 거 보셨죠? 그래서 원화 가치는 더 똥값이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달러 가치도 떨어지고 원화 가치도 떨어지니까 우리는 자산을 모아야겠죠. 그래서 S&P 500이나 나스닥100, TQQQ, SOXL 테슬라, 차이나 전기차 이런 주식을 모아 가셔야 된다. ETF를 모아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미국 시황 해드릴게요. 자, 다우산업이랑 나스닥 종합, S&P 500 특히나 장 막판으로 갈수록 나스닥 종합이랑 S&P 500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종합은 1.68% 올랐고 S&P 500은 0.74%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42% 올랐습니다. 그래서 잘 가고 있었고요. 맵을 보시면은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구글이나 뭐 다 잘 올랐습니다. 다 이렇게 잘 올랐고 아마존
테슬라, 빅테크 관련 주식들이 다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차이나 전기차는 오늘은 1.18% 빠졌고요. 그다음에 S&P 500은 뭐 1.56% 올랐고 나스닥 100은 2.41%,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2.79, 그다음에 미국 테크탑10은 2.87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TQQQ는 4.7% 올랐고요. SOXL은 6.29%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환 차이까지 하면 더 많이 올랐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축하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환 노출로 꼭 투자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지금 뭔가 이란이 공격할 것 같잖아요. 보복을 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100달러 돌파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는 조금 멀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위기라니까요. 금리 인하가 이제 뭐 원유가 지금 뭐 100달러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직 2%도 아니고 다시 여기에서 뛰고 있는데 3.8, 3.5 이렇게 뛰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 확률이 줄어들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올해에 뭐 3번 한다고 했다가 이제는 2번, 아니 2번도 아니고 1번 아니면은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예측하고 투자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채권 TMF 이거 투자하시는 분들도 자 이거 따로 영상을 제가 찍어야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예측하고 투자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망했잖아요. 그래서 참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진짜 더 문제다. 얘네들이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건가 참 걱정이다. 우리나라 지금 환율 폭등을 하고 있고 부동산도 언젠가 폭락을 해야 돼요. 부동산은 지금 거품이 너무 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출산이 오는 거고 우리나라 경제가 망가지고 있고 앞으로 경제 모멘텀이라고 하죠. 발전 가능성도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다. 8년 전만 해도 신생아가 40만 명이 태어났는데 지금 신생아가 23만 명 이렇게 태어난다. 20만 명 이렇게 태어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나중에 갈수록 10년 20년 지나갈수록 한국의 이 발전 가능성 이런 추진력 이런 게 다 죽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잃어버린 30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잘 대비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에서 그때 만약에 미국 주식을 투자했으면은 그래도 부자 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일본의 30년처럼 우리나라가 그렇게 온다고 하면은 미국 주식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미국은 지금 뭐 경제가 금리가 높든 아니면은 물가가 안 잡혀도 금리나 없어도 뜨겁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강력한 고용, 그 다음에 소비 지표도 좋고, 그래서 소비 무역 성장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금리를 올려내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로 랜딩이다. 원래는 연착륙, 경착륙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노 랜딩이다. 그냥 잘 간다. 경제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지금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 여러분들 환 노출로 매번 하라는 게 이런 말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값이 사상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달러 자산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은 더 많이 오를 수가 있다. 왜냐? 달러 가치가 그렇게 떨어지니까 자산은 다시 오를 거거든요. 달러 대비해서. 그런데도 원화는 더 떨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대비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테슬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분이 지금 테슬라 오너이신데 그 당뇨병을 앓고 있나 봐요. 당뇨병을 앓고 있는데 당뇨 이거 조절해주는 이 기계가 조금 약간 오류를 발생을 해서 혈당 수치가 갑자기 600까지 올라갔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보도에서 따르면 600까지 올라가서 약간의 심장마비 증세가 와서 병원에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테슬라를 타고 이게 조금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운전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테슬라의 그 오토파일럿 FSD 기능이죠. FSD 기능으로 13마일 떨어진 곳 14마일인가 떨어진 곳에 FSD 기능으로 이 병원에 자율주행으로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미담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 자율주행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율주행이 만약에 8월 8일 날 테슬라 노보택시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이 된다고 하면은 진짜 어느 현장에서 많이 쓰면서 인간의 이런 또 하나의 가치를 또 창출할 것 같다. 그래서 이것도 참 기대가 된다.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잘 기대해 보시고 투자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율주행 얘기를 좀 더 해드리자면 중국에도 자율주행이 있거든요. 아이토 공장 있잖아요. 지금 하웨이가 지원하고 있는 아이토 공장 내에서도 자율주행 트럭이 지역 간 분주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웨스트 웰테크가 개발한 코모도 트럭, 그래서 19년 양산을 해서 2cm 융합 포지셔닝 계획 제어를 통한 1000번의 사용 케이스가 있다, 사용 사례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래서 1000번 이상의 사용 사례가 있다 이렇게 되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자율주행 이 트럭 있잖아요. 트럭을 계속 연구를 해서 이게 성공을 한다고 하면 무인 트럭이 이제는
뭐 화물이나 이런 걸 운송을 하겠죠. 컨테이너나 운송을 하고 택배 운송을 하고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뭐 테슬라의 FSD 자율주행도 올 것이고 트럭의 자율주행도 이제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작은 트럭, 작은 스마트카도 지금 1000kg, 그러니까 1000톤에 1톤의 화물을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0km 범위에서 무인으로 다닐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날씨에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가 있고 운송 효율성 향상 및 비용 절감을 하고 있다. 이 기업이 또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수천 건 주문을 받았으며 배송 기간은 2개월 이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빨래를 옮기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자율주행차가 실제로 운송 부분에서 사람들을 대체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점점 발전하면은 이게 택배로 실어서 나르는 거예요. 이게 이 택배차가 된다. 이 자율주행으로 택배차가 된다. 진짜 무서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진짜 이런 거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무인 배송 프로젝트가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정말 무서워진다. 이거 뭐 여러 가지 인터뷰인데 이런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다는 게 정말 무섭다. 뭐 세탁 뭐 서비스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게 된다고 하니까 점점 무서워지고 있다. 자율주행이 이렇게 우리의 이런 일자리를 많이 가져갈 것이다. 테슬라가 진짜 8월 8일 날 로보택시를 내놓는다고 하면은 택시기사들도 많은 위협감을 느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역에 대해서 좀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 뭐 미국과 중국이 엄청나게 싸운다고 하지만 미중 무역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보면은 중국의 무역 흑자는 700억 달러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중국 상품 구매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알리, 테무 뭐 이런 거 엄청나게 구매하겠죠. 그래서 뭐 계속 징징거림을 멈출 수 없다. 그러니까 둘이 으르렁 되지만 결국은 교류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중국의 총 상품 수출입은 2024년 1분기 위안화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증가를 하여 규모와 성장률 모두에서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기차가 엄청나게 수출이 되는 게 보이시죠? 비아디 뭐 이렇게 실려서 하고 있다. 이 수많은 전기차가 이제는 수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는 레버라는 이 태국 회사랑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태국의 이 상용차 있잖아요. 버스나 트럭, 이 큰 이런 자동차 상용차를 만드는 회사를 태국에 설립을 했다. 그래서 지금 라이선스나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생산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이 전기 트럭이나 전기 버스를 생산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 시장은 아예 비아디가 다 전기로 먹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비아디의 3월 수출 판매량을 보면은 38,434대이고요. 그래서 갈매기, 그러니까 시굴이 지금 보면은 12,295대, 그리고 송플러스가 7,428대, 그리고 구축항 공호가 7,000대, 실이 4,952대, 그다음에 위안플러스가 2,500대, 송프로가 2,300대, 뭐 돌핀이 1,568대 뭐 이렇게 팔렸다 이런 식으로 팔렸고요. 중국은 지금 너무 많은 전기차를 수출하고 있어 더 많은 선박이 필요합니다. 아까 전기차 주차해 놓은 거 보셨죠? 그래서 그만큼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기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중국은 너무 많은 전기차를 수출하고 있어서 더 많은 선박이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쭉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보도에 따르면은 중국이 현재 33척의 자동차 운반선으로 구성된 세계 8위의 해운 함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 284척으로 1위를 하고 있고요. 노르웨이가 102척으로 뒤를 이었다고 하고 한국이 72척으로 3위다. 그래서 지금 쭉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중국 기업이 47척의 선박을 발주했는데 이는 전 세계 수주량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그래서 강력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선박 구매하는 고객으로는 상하이 자동차, 체리, 그 다음에 비아디는 물론 해운 회사인 코스트코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에 뭐 이렇게 제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해서 비아디 예를 들어드리면 중국은 이미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이 됐다. 그래서 비아디는 지난해 24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출해 전 세계 판매량의 8%를 차지했다. 그래서 올해는 최대 40만 대의 전기차를 수출할 계획이다. 그래서 EV 전기차의 거대 기업은 이미 7,000대의 전기차 용량을 갖춘 선박 한 척을 보유하고 있고요. 2년 안에 이러한 선박을 7척 더 추가할 예정이다. 그래서 비아디가 2년만 더 지나면 엄청나게 더 수출을 하고 있고요. 헝가리나 여러 공장들을 다 짓고 있으니까 2년 지나면 그 공장에서도 엄청
엄청나게 생산을 하겠죠. 그럼 수익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매출액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순이익이 얼마나 늘어날까 여러분들 기대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보셔라. 기다려 보시고 그때 뭐 수익을 내서 매도를 하시던지 그거는 알아서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테슬라나 폴스바겐도 지금 뭐 중국으로부터 수출을 확대했으며 이는 물론 중국의 저렴한 공급망을 유리하게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게 생산을 해서 판매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일반적으로 뭐 차량을 직접 운전할 수 있는 노로 선박, 놀온, 놀로프, 그래서 로로 선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로 선박이 해상 운임에 이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용이 돼서 이렇게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쭉 보면은 노로 선박을 이용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었고 전세 선박의 일일 요금은 하루에 뭐 11만 5천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19년 가격보다 7배 이상 높은 금액이다 이렇게 올랐다. 이게 선박 운임료가 엄청나게 올라서 이렇게 수출이 많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와 중국 전기차가 진짜 많이 팔리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인도가 중국을 뭐 대체한다고 계속 언론에서 떠들지만 지금 성장률만 봐도 GDP 성장률만 봐도 거의 압도적이죠. 중국이랑 인도랑 비교하면 인도는 바닥을 기고 있는데 지금 중국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인도가 중국을 대체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직 멀었다. 한 30년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비아디는 지금 첫 번째 DMO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픽업인 전기차를 멕시코에 데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남미 국가에 또 출시될 예정이고요. RHD 버전은 이르면 3분기에 호주 및 기타 지역에서 출시될 예정이다. 그래서 멕시코 비아디는 테크데이를 맞아서 비아디송 플러스 DM, 그 다음에 비아디의 픽업 트럭과 함께 비아디의 DMI 기술과 DMO 플랫폼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프로드 트럭에서 테스트 주행을 위해서 이 장치를 설치했고 그들의 성능으로 청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성능이 좋구나 이런 거를 남겼다고 하네요. 이렇게 오프로드도 하고 이렇게 성능이 좋다고 남겼습니다. 그래서 중남미 시장에서는 비아디가 꽉 잡고 가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아우디랑 여기 합작을 해서 중국 회사 상해 자동차랑 합작을 해서 시범 운행 단계에 들어갔다고 하면 이 생산은 시범 운행 단계에 들어갔다 하고 이곳은 아우디의 중국 최초의 전기차 생산 기지이자 연간 15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갖춘 최초의 탄소 중립 시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자동차들이 중국이랑 자꾸 협약을 맺어서 한다. 그러니까 독일이나 일본이 자꾸 중국이랑 협약을 맺는 거 보면은 결국 이 전기차의 메인은 중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생산과 발전의 메인은 중국이다. 그리고 폭스바겐도 허페이의 생산기지 확장을 위해 25억 유로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이 샤오펑과 공동 개발한 폭스바겐 브랜드 2개를 허페이에서 생산할 예정이며 첫 번째 모델은 26년에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보면은 중국이 이미 독일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전기차 시장을 꽉 잡고 가겠구나. 그래서 중국에서 이렇게 생산을 해내서 만들어야 우리도 수익을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답이 나와서 지금 폭스바겐도 25억 유로를 투자해서 중국에서 공동 소싱으로 생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진짜 무섭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이 자동화 기술과 이런 부품 업체들이 중국에 많이 이런 환경망이 깔렸기 때문에 그거를 다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독일 독삼사들이 누리려고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중국이 엄청나게 발전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하웨이 있잖아요. 하웨이가 계속 미국에서 하웨이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웨이 전자기기 이런 게 다 백도어가 깔려서 다 이 개인정보를 빼간다면서 하웨이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런 엄격한 제한도 있었지만 하웨이는 이제는 인텔 AI 칩을 탑재한 PC까지 이제는 판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 무섭다. 이제 이렇게 하웨이를 미국에서 제재를 하면서 하웨이가 망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망하지 않고 꾸역꾸역 버티면서 계속 핸드폰이랑 이런 가전기기나 전자제품을 계속 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웨이는 중국 상하이에 축구장 200개의 크기의 대규모 R&D 센터를 짓고 있다고 하면서 최고의 인재의 급여는 시장 요율의 2배이지만 그들은 3년 동안 잔인하게 일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미국의 함정에서 벗어나 모든 사업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자립과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 그래서 화웨이가 자꾸 지금 미국 제재를 벗어나서 반도체에 자립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게 참 무섭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는 시간이 지나면 성공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뭐 가전제품, 중국의 가전제품이 싸구려고 낡았다 이렇게 값싸고 싸구려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입장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뭐 내수시장이 펌핑되고 그다음에 가치가 너무 버블이 껴서 지금 LG나 삼성의 가전이 엄청나게 좋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다른 나라 입장에서 이 베트남 입장에서나 아니면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나라 가전은 그냥 비싼 가전이에요. 그런데 중국 가전은 값싸고 가성비가 좋은 가전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말고요. 다른 해외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TCL이란 중국 전자회사가 베트남에도 지금 누적 투자액이 1억이 넘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도 이런 투자를 해서 생산을 해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메이디라고 해서 우리가 계속 무시했던 이 전자회사가 이제는 전 세계 매출 1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니오랑 협력을 해서 니오에 이렇게 들어가는 전자제품, 전자부품, 자동화 서비스, 디지털 구축 이런 거를 다 협력을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니오가 그 비아디처럼 값싼 자동차가 아니거든요. 뭐 7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넘어가는 차량을 많이 만드는 회사인데 이런 고급 회사에 이 전자제품을 납품하는 거 보면은 메이디도 어떻게 보면은 그 성능이 나름 괜찮은 거 아닌가. 뭐 로봇 청소기 우리 중국 거 로브락 이런 거 쓰잖아요. 그래서 나름 중국 것도 괜찮은 전자회사는 괜찮다. 그래서 메이디도 이제는 어느 정도 진짜 우리가 뭐 눈 닫고 귀 닫고 중국 제품 다 싸구려고 짝퉁이고 안 좋다 이렇게 가성비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 그 아래서는 중국은 끊임없이 경쟁을 하면서 가성비를 끌어올리고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예전에는 고장 잘 나고 그랬지만 계속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품질이 좋아졌잖아요. 똑같아요. 중국도 우리같이 똑같이 따라오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 전자업체들이 계속 따라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무시하는 중국 전기차 뭐 터진다 안 좋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중국 전기차가 우리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전기차보다 많이 팔리고 있고요. 비아디는 어느 정도 이제 광고까지 하고 인지도가 있다. 그래서 나가사와 마사미 씨가 이렇게 출연을 해서 또 두 번째 광고를 찍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서 비아디는 그래도 일본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아디가 팡청바오라는 브랜드가 이제 두 번째 팡청바오 브랜드에서 두 번째 SUV 바오 8이라고 해서 이게 4월 16일 날 출시가 된다. 야, 이거 보면서 수많은 이런 비아디도 그렇고 여러 업체들이 계속 전기차 신차를 내놓는다.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해지고 더 좋은 디자인에 더 좋은 차들이 나오는 것이다. 화웨이 아이토 뉴 M5도 지금 실제 차량이 노출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4월 23일 날 데뷔를 하는데 이렇게 생겼다. 야, 디자인만 보면은 이제는 진짜 중국 차라고 못 간다. 디자인은 보면 이뻐요. 중국 차라고 감히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성능도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차가 이제는 많이 좋아졌다. 뭐 우리나라보다 엄청 좋다고는 말 못 하겠지만 소프트웨어 기능이나 아니면 주행 거리나 이런 것도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이 계속 신차를 출시하면서 이렇게 더욱더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지금 무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러면서 한심하다고 저는 느낄 수 있고요. 아까 지금 뭐 CATL도 또 독일 공장에서 폭스바겐 그룹의 모듈 셀 인증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CATL이 티렝겐에 위치한 CATL 공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폭스바겐에서 이 모듈 인증이랑 배터리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은 폭스바겐의 배터리를 아마도 이제는 납품할 수 있을 거다. 왜냐 이런 인증 절차를 거쳤으니까 이제 CATL 독일 공장에서 생산한 이 배터리는 이제 폭스바겐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유럽 진출도 이제 끝난 거예요. CATL이 지금 헝가리랑 독일에 공장을 짓고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끝났다. 뭐 유럽이 막는다 마나 하지만 결국은 못 막는다. 저는 유럽은 미국처럼 이 중국 전기차를 중국 배터리를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 이렇게 많이 얽혀 있고 자산으로도 자본으로도 서로 뭐 지분 구조도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이 발전할 수밖에 없고 서로 배제할 수가 없다. 왜? 지분이 다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웨이랑 체리에서 만든 럭시드 모델이 완전히 새로운 S7 모델을 출시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출시했다고 하는데 뭐 스펙을 잠깐 보면은 제로백까지 3.3초가 걸리고요. 그다음에 주행 거리는 751km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도 되고 그다음에 카웨이의 이런 OS 기능도 다 된다. 그래서 이 OS에 진짜 중국도 진심인데 우리나라는 OS에 진심이 아니거든요. 참 그래서 그게 참 걱정이 된다. 근데 뭐 중국이 지금도 잘 하고 있고 여러분들 매번 말씀드리지만 환율이 튄 거 보이시죠? 제가 환율 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 주식으로 꼭 하셔야 된다. 해외 주식으로 한 노출로 꼭 하셔야 여러분들 이 금리 동결에서 이 환율 폭등에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영상들 있잖아요. 제가 전에 올린 영상이 있거든요. 환 노출 ETF로 꼭 하셔라. 이거 꼭 한 번씩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